네, 안녕하십니까. 세이버업인 에스크로 대표 정현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얘기를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구 유럽들,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한 임금, 최저임금, 우리보다 GDP가 한 2배 많은 나라인데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8,5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8,500원이면은 우리나라보다 주유상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낮죠.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높죠. 프랑스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지금 GDP가 1인당 GDP가 한 4만 불 정도 되니까 일본보다도 높고요. 프랑스는 또 그거보다 조금 높은데, 어쨌든 간에 영국보다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GNI 대비 프랑스가 한 4위, 그죠? 그 다음에 영국이 한 6위 이 정도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보 성향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이 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한 7.5달러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는 거를 한 15달러 정도 선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프랑스의 그 노란조끼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운동인데, 여기서도 이제 최저임금을 꽤 많이 올린 걸로 192만 9,600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어때요? GNI나 GDP가 1인당 GDP가 훨씬 높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한 4위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렇죠.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은 상당히 보수 성향의 사람이고, 토니 블레어는 상당히 진보 성향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 시절에 최저임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에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 당시에는 상당히 낮았고, 임금을 올리는 수준도 우리가 뭐 지금 올리는 뭐 2년 동안에 30%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올렸다는 거죠. 3%, 뭐 많아야 4%,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수준 한 10,000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런 정도로 올려서 뭐 최저임금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고용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올리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들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올리면 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에 30%에 육박하는 걸 올리고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더 급진적으로 올라간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비례했을 때 지나치게 임금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요즘 뭐 제조업 경쟁력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요인이 많아요. 우리가 뭐 원자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뭐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깎을 수 있는 거는 임금밖에 없는데 나머지 원자재들을 깎았다가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임금을 플렉서블하게 경영자의 생각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업이 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또 실업을 유발하고, 그죠? 이런 불행한 사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친기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노동자들이 뭐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만 보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가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최저임금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작년 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코 뭐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준들을 고려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치유책, 그거는 대단히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이 운이 돈을 버는 방법,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해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없다면은 내 가지고 있는 자본, 작은 자본이 되겠죠. 요새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가 그래도 잘 해놓은 게 뭐냐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요 자본을 좀 빌려와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을 결합을 시켜서 뭔가 창업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 경험이 없고 여태까지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잘 결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데 앞서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이런 최저임금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